1994년 미국에서 개최된 15번째 피파 월드컵, 미국 월드컵을 알아보자. 당시에는 축구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1970 멕시코 월드컵과 1986 멕시코 월드컵 이후로 8년 만에 북중미에서 개최한 월드컵이다. 미국인들은 4대 프로 스포츠인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 하키에나 관심이 많고 축구에는 무관심해서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일단 자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라고 홍보를 많이 해줬고 결정적으로 월드컵 기간이 미식축구 시즌과 겹치지 않았다. NFL은 늦여름인 8월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가을인 9월에 시즌을 시작해 다음해 1월에서 2월에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스포츠 자본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 딱히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994년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독 무더웠던 해이기도 했고 이것이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 대회였다. 섭씨 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 그리고 습도마저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경기가 치러졌다. 게다가 미식축구 경기장을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장에 햇볕을 막아줄 지붕이 전혀 없었다. 때문에 여름에도 기후가 비교적 서늘한 중북부 유럽팀 선수들이 평소엔 처음 겪어보는 땡볕 속에서 적응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90년 우승 멤버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평균 연령이 만 32세에 이르던 최고령 팀이었는데 폭염 속에서 진행돼 94 월드컵에서 체력적 문제를 노출하며 후반전엔 거의 걸어다니면서 경기했다. 또한 결승전이 승부차기로 승부가 결정된 최초의 대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펠레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기념비적인 월드컵이기도 하다. 단순히 팀과 선수의 승패에 영향을 준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진짜로 총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 세네기로 취급당하던 콜롬비아가 지난 대회 준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무려 5대0으로 깨버렸으며 독보잡 팀이던 볼리비아가 이 대회 우승국인 브라질을 2대0, 우루과이를 3대0으로 깨버렸다. 이렇게 콜롬비아와 볼리비아가 아르헨티나를 4위로 밀어버리고 월드컵 24강 본선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는 호주와의 플레이오프 직전 디에고 마라도나의 은퇴까지 번복시키면서 겨우겨우 예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대회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축구협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모조리 지역 예선에서 광탈하여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 대회다. 잉글랜드는 무려 26골이나 넣고 그중 굵직굵직한 승리들도 여러 개 되는데 터키를 4대0으로 이기고 산마리노를 6대0으로 이기며 폴란드를 3대0으로 이긴 뒤 다시 산마리오를 7대1로 이겨놓고도 노르웨이한테 0대2로 진 거 하나만으로 저 많은 대승들을 깡그리 뒤집어버리고 지역 예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프랑스도 지역 예선에서 불가리아에 밀려 조 3위로 탈락,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대회다. 웃기게도 프랑스는 지역 예선 경기 중 하나가 별로 강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상대였으며 거기서 이기면 본선에 진출하는 데다가 경기장마저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지라 꼴도 그런 꼴이 없었는데 이 유리함이 극에 달하는 프랑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2대3으로 패하는 바람에 프랑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쇼크를 먹고 이어지는 불가리아와의 홈 경기에서도 역전패, 지역 예선에서 강탈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 지역 예선에서 이스라엘의 전적이라는 게 1승 3무 6패라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 예선에서 이긴 경기가 저거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정말 어렵게 올라왔는데 최종 예선에 진출해 6개국이 중립 지역에서 플리그를 펼쳐 이 중 2개국이 본선에 진출하는 제도였다. 마지막 경기를 앞둘 당시 대한민국은 마지막 경기인 북한전을 이겨도 자력 진출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당시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북한전을 최대한 다득점으로 이기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 중 한 나라 이상은 비기거나 져야 되는, 즉 그 두 나라가 동시에 이기는 일이 없어야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운명의 마지막 경기 사우디 대 이란, 한국 대 북한, 일본 대 이라크 경기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후반전 추가 시간 직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란전을 승리한 상태로 진출이 확정되었으며 남은 한 자리는 사실상 한국이냐 일본이냐로 좁혀졌고 한국은 북한에 3대0으로 앞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상황. 한편 그 시각 일본은 이라크에 2대1로 앞서 이대로 지키기만 한다며 일본 역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었는데 그만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 이라크의 코너킥에서 골을 먹히고 말았다. 결국 2대2로 비기는 바람에 한국 준우승 진출, 일본 3위로 대한민국이 간신히 24강 본선에 진출했고 이것은 도하의 기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은 사건이 되었다. 16강 첫 경기서부터 이변이 나왔다. 루마니아가 아르헨티나를 3대2로 객침시킨 것. 아무리 마라도나
하나가 빠졌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었다. 스웨덴이 사우디를, 브라질이 미국을, 네덜란드가 아일랜드를, 독일이 벨기에를 격파하며 더 이상 이변이 없나 싶었으나 불가리아가 멕시코를 승부차기 끝에 이겨 8강에 합류하고 나이지리아가 이탈리아를 격침시킬 뻔한 일이 일어났다. 이탈리아는 로베르트 바조가 경기 종료 직전 천금 같은 독점골을 뽑아내고 영장전에서 역전골까지 넣으며 광탈을 멸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스페인이 스위스를 3대0으로 이겼다. 대망의 결승전. 이탈리아와 브라질 모두 월드컵을 3일씩 우승한 팀들이었기에 이 결승전이 세계 최초로 4회 월드컵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가 되었다. 당연히 경기 전부터 엄청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그 기대대로 월드컵 사상 최고의 명 경기로 손꼽히는 이 경기에서 브라질과 이탈리아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연장전 포함 120분 동안 골을 넣지 못했다. 결국 이어지는 운명의 승부차기. 양팀 첫 키커가 모두 실축한 다음 브라질은 3명의 연속으로 성공시켰으나 이탈리아는 네 번째 키커 마사로가 실축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탈리아는 마지막 키커가 성공시킨 다음 브라질 5번 키커의 실축을 기원해야 했고 이탈리아의 다섯 번째 키커는 16강 전부터 내리팀을 유기해서 구원한 로베르트 바조. 그러나 영웅 바조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어 하늘로 날아갔고 바조는 고개를 떨궈야 했다. 바조는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했고 그 순간 브라질은 당시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4회 우승에 금자탑을 쌓았다. 참고로 당시 브라질은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우승이었던 것. 대한민국 대표팀은 계속 붉은색 유니폼을 메인 색상으로 사용해왔으나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94년 월드컵 지역 예선에 활약이 좋지 못했던 영향인지 붉은색이 상대를 흥분시키고 공격석을 이끌어내서 경기력에 손해를 준다라는 사소한 이유와 백의 민족의 전통을 살리자라는 주장이 대두되는 바람에 이 대회에서는 홈 유니폼을 흰색, 원정 유니폼을 파란색 색상으로 바꿨다. 그런데 파란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뛴 독일전의 활약이 강렬했기 때문인지 한국 유니폼을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잦았고 때문인지 실제로 월드컵 이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부터 메인 유니폼을 흰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로 고정했었다. 물론 이는 1995년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다음 월드컵에서의 대참패로 인해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 일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모로 볼리비아전이 매우 아쉬웠으나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남미팀의 첫 승점을 획득했다. 2차전에서 단 한 골만 넣어 승리했다면 한국은 조 3위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티켓 경쟁에서 3위로 합류가 가능했다. 같은 1승 1무 1패인 미국과 죽음의 조에서 고생한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한국은 볼리비아전 1대0 승리를 가정하며 골득실 0, 5득점으로 우위에 서기 때문 당시 황선홍, 김주석, 홍명보, 고정훈, 하석조, 서정원, 노정윤 등 지금도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꼽히는 선수들이 모두 현역이었고 실제 당시 경기를 봐도 스페인, 독일을 맞아서도 비등한 게임을 할 정도로 전력이 좋았다. 따지고 보면 한선홍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놓친 것 그만큼 많은 기회를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비록 조 3등끼리의 경합에서 밀려서 탈락했지만 이때는 애초에 한국은 약체로 분류되었고 도하의 기적으로 겨우 본선에 오르는 듯 대최약체 대표팀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음에도 경기력은 훌륭했고 실제로 승점 2점을 획득하여 94 월드컵 21호 충분히 선전했다 볼 수 있었다. 애당초 21세기 한국 축구를 기준으로 8, 90년대를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당시 아시아 축구와 세계 축구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했다. 8강에 진출한 팀은 우승한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럽이었다. 본선은 아니지만 지역 예선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당시 아프리카 예선에서 본선 진출 직전에 잠비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세네갈 원정길 도중 가복에서 추락사고로 선수단이 전원 사망한 사고인데 이후에 밝혀진 원인은 기내 화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엔진을 잘못 끈 것이었다. 이 사고로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던 잠비아는 대표팀 전력의 핵심들을 모조리 잃고 남은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모로코에게 승점 1점 차 조 2위로 밀리며 본선 티켓을 내주고 만다. 44년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한 볼리비아에서는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곤살로 산체스 대통령이 직접 독일과의 개막전을 관전하러 미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결과는 볼리비아 0대1 아쉬운 패배였다. 역시나 남미에서 중하위권을 맴도는 볼리비아의 실력으로는 피파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 경기에서 볼리비아의 주자 미드필더인 마르코 에체베리아가 어이없게 퇴장당하자 흥분한 몇몇 볼리비아 국민들이 주심인 고국인 멕시코 대사관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참고로 볼리비아는 이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을 이긴 팀으로 지역 예선에서 볼리비아의 홈 그라운드인 에스타디오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에서 브라질을 2대0으로 이겼고 그 덕분에 본선에 진출했다. 멕시코와 불가리아의 16강 전에서는 골대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다. 전반 20분 불가리아의 코너킥을 멕시코의 마르셀리노 베르날이 헤딩으로 골을 걷어내다가 골대 안에 넘어졌는데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골대가 무너진 것이었다. 골대를 새로 교체하느라 약 10여 분간 경기가 중단되었다. 독일의 슈테판 FM 베르크는 한국과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자
선수가 그들을 상대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다. 당연히 바로 교체당한 뒤 귀국 조치되었으며 FM 베르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월드컵을 비롯한 메이저 국제대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도하의 기적으로 인한 월드컵 진출, 일본과의 2002 월드컵 유치 대결로 인한 열기, 한국 대표팀의 선정과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 그리고 골이 많이 터진 경기들과 이변으로 인해 조용했던 지난 월드컵과는 달리 한국에서 많은 화제와 주목을 끌었던 대회였다. 당장 KBS 9시 뉴스 다시 보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난 이탈리아 월드컵 대회 때는 한국 경기가 있는 날에도 월드컵 소식을 9시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역대 월드컵 출전 역사상 유일하게 한국이 2점 차 이상으로 패배하거나 승리하지 않았던 대회다.